불황에는 뭐든 한다. 택시기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불황엔 진짜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그 경기가 좋은 것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기가 좋은 거는 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경기는 계속해서 나빠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불황에는요, 체면 차리지 말고요, 저는 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언론사 대표를 끝내고 나오면서요, 저는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것을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서요, 밤 10시에 퇴근하는 아주 강행군을 단행을 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꼬박꼬박 말입니다.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말입니다. 명절 때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은 진짜 기회를 주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도우면 반드시 하늘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돕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야지 하늘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돕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황에는요, IMF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불황에는 무조건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택시기사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죠. 택시기사 제가 어때요? 이야기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년 새 서울시 택시기사 감소율이 10.5%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야, 이렇게까지 주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표로 보시면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요,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79,864명이었는데 2022년에는요, 지금 69,417명입니다. 그리고 4년 사이에 10.5%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합니다. 1445명인데 445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년 차이가 아니네요. 2015, 16, 17, 18, 19, 20, 21, 22니까 8년 사이네. 8년 사이. 그죠? 8년 사이 10.5%가 줄어들었고요. 44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택시기사가 왜 이렇게 줄어들까? 너무 갑자기 많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에서 들고 나온 카드가 뭐였냐면요, 택시기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이게 최종 합격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야 되고요. 2차에서는 교통법령과 지리 등에 대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2개월가량 걸리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워낙 부족하니까 정부에서요, 선운행을 하고 후 자격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중개 플랫폼사들 나왔을 때 있잖아요. 카카오티나 우티나 타다나 이거 나왔을 때 실제로 선운행 후 자격 제도를 시행을 해서 6천여 명이 혜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임시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택시기사로 활동한 뒤에 주 시험에 통과하면 된다. 이거죠, 핵심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취업의 문을 좀 어려웠던 거, 2달, 석 달 기다려야 되는 것을 그냥 바로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아마 택시 기사들 이 인력난에 약간은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택시업계는요,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 정책을 써서 택시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택시 요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본금 인상을 1,000원, 주행 기본거리를 마이너스 400m를 줄였고요. 심야 활정은요 적어도 20%, 12시가 넘으면 40%까지 활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탑니다. 택시를 안 탑니다. 택시를 탈 수가 없죠. 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만 하더라도 야 이거 택시 타기가 무서워요. 솔직히 굉장히 무서워요. 택시 타기가. 그러니까 택시 타려고 그러면 망설이게 되는 게 이 택시 아니겠습니까? 망설이게 되는 게. 저는 그것이 결국은요. 택시의 어떤 벌이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택시 승객이 많이 줄었어요. 일단. 전년 대비해서 지하철 이용 건수는요.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14%나 늘었습니다. 15억 2,870만 건이나 됐고요. 시내버스 이용 건수도 8%가 늘었습니다. 7억 6,537만 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벌이가 시원찮아집니다. 한꺼번에 상위 30%가 250만 원 번다고 해 택시비가. 그러나 배달기사는 그냥 400만 원, 500만 원, 뭐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우습게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택시기사를 하겠습니까? 배달기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배달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택시의 인력난이 심각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낸 아이디어가 지금 선 일단 운행을 하고 후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바꿔서요. 적어도 5,000명 정도를 선 취업을 시키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법인 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보면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31.5%가 줄어들었어요. 32,194명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택시 업계의 인력난 심각하고 택시가 서 있는 택시가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택시 회사들이 줄줄이 망해 나가잖아요. 실제입니다. 택시 업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택시를 타서 저도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옛날보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벌이가 나아졌다고도 이야기해요. 손님은 줄었는데 벌이는 나아졌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침체는 어쩔 수 없다. 저는 정책이라는 게 시장을 거스르고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너무 큰 문제가 생겨서 시장에는 오히려 더 충격이 발생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요. 너무 무리하게 시장에 대한 정책을 써서도 안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너무 무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시장에는 더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기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기회가.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이라는 게 뭐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너나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하고 있어요 이미. 저는 새벽 지금 제가 일어나는 게 밤 12시에 일어나거든요. 12시 한 반쯤 일어나서 하루에 16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하다가 보면 기회가 오거든요. 저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정관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겠지만 저는 불황일 때는 무조건 일을 해서 상념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